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실 소수니까 제가 2010년부터 내시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13년째 해보니까 그냥 강의식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답법을 좋아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제가 13년 동안 했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에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30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강의록을 드렸는데요. 혹시 강의록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강의록 보신 분. 네, 절반은 보셨기 때문에 강의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을 배울 때 첫 번째 조언은요. 책을 많이 읽어라. 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5권은 보셔야 되고요. 저는 제 진료실에 내시경 책이 한 30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이 다 있는데 제 목표는 나중에 내시경 책을 출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제 멘토님이 제 내시경 강의를 지금까지 한 50번을 했는데 맨날 그 얘기해요. 다 가르쳐 주지 마라. 자기가 공부해서 배우는 게 지식이지 그 족집게 가이처럼 배워가지고 그렇게 내시경을 시작하면 사고 친다. 그래서 다 가르쳐 주지 마라. 스스로 공부하게 해야지 쪽집게 가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동기부여는 다 돼 있고 또 거금을 들여서 오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쪽집게 가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여러분들께 드린 슬라이드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린 슬라이드는 스킵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하겠습니다. 내유의 강의라는 유튜브가 있고요. 최동현 선생님 방금 강의하셨던 선생님이랑 몇 분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이준행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요즘엔 친절하게도 삽입법, 관찰법 5만 강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좀 많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보고 30분 강의하라 그러더라고요. 관찰법하고 그 다음에 진단 및 기술법을 하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제 할당량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8장을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이 8장 안 찍으면 실력 없는 의사. 네. 8장, 근데 저는요, 한 100장 찍거든요. 많이 찍어도 됩니다. 옛날에 폴라로이드처럼 인쇄해서 하던 시절에는 아끼려고 8장만 찍었는데 요즘에는 팍스로 하니까 무진장 찍어도 되거든요. 아까 사진 잘 찍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찍어도 상관없어요. 꼭 찍어야 되는 게 일단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도에 2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식도에 적당한 군데 한 군데 찍고요. 그 다음에 이지정션 찍어야 됩니다. 이지정션 안 찍으신 분이 계신데 역류성 식도염 요즘 호발 질환이라서 그 다음 위는 지금 이렇게 4장밖에 없지만 여러 번 찍어도 됩니다. 결국 찍어야 되는 게 위, 중간, 아래, 피링 이렇게 찍으라는 거거든요. 피링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앵글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디랑 푼두스 찍어야 되는데, 다 찍어도 됩니다. 여러 장 찍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2군데, 구부 하나, 그 다음에 제2 앰플라 바타 있잖아요. 그 췌장액이랑 담저벽이 나오는 이 8장은 무조건 찍어라. 예. 검진기관 평가에서 이거 제대로 나중에 사진 제출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안 찍으면 점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력 없는 의사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면요. 이거 왜 못 찍겠지 하는데 놓치는 게 꼭 있습니다. 처음 하시다 보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앵글도 놓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카디아도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꼭 리마인드를 하시고 8장은 꼭 찍어야 된다. 찍은 사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제대로 찍었는지. 그리고 매일 처음에 한 30케이스 정도는 계속 피드백을 하세요. 저는 이 위내시경 러닝커브를 30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장은 150케이스 정도 해야지 익숙해지고 위는 30케이스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사실은 위내시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 넘어갈 때랑 12장 제2, 구부에서 제2부로 넘어갈 때 그 2군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실습하면서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맨날 족보처럼 하고 위암 소견이 어쩌고저쩌고 다음 중 위암 소견이 아닌 것은 일반 클러밍 아니면 커팅 쫙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짧은 30분 동안 이거 설명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책으로 공부하세요. 하셔야 되고 이대마 좀 부었다. 사실 근데
그 병변을 표현하는 스타일이 의사들마다 너무 달라요. 같은 병변을 보고도 기술하는 게 너무 다른데, 일단 기본은 이거 제가 드린 내용이라 스킵을 할 거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좀 부었는지 빨개졌는지, 그 다음에 좀 약해져서 쉽게 또는 진물 나오는지, 아니면 튀어나온 게 있는지, 아니면 움푹 들어간 게 있는지, 아니면 점막주름이 많이 두꺼워져 있는지, 아니면 얇아져 있는지, 혈관이 다 비칠 정도로 피가 나는지, 아니면 노듈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서술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요. 위험 이거 하나만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강의하거든요. 어떻게 기술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어떻게 분류해야 될 것이냐. 이 교과서 참고하시고요. 이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위내시경을 할 때 위암을 안 놓치는 거예요. 위암은 그냥 있다고 하고 약 주고 하면 돼요. 근데 위암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위내시경을 괜히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조기 위암은 놓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진행성 위암처럼 막 바위처럼 불룩불룩하게 보이면 땡큐죠. 아니죠. 그분한테는 죄송한 일이니까. 근데 진단하는 건 어렵진 않죠. 근데 조기 위암은 꼭 위염처럼 생겼거든요. 감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브로셔에도 드렸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저의 하나하나의 살과 그 교훈으로 만들어진, 다 읽어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하나하나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한 줄 한 줄이 이거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어쨌든 조기 위암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나중에 제가 더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사진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 두 번째, 역류성 식도염 꼭 요즘에 엄청 많아졌어요. 역류성 식도염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있으면 꼭 있다고 얘기하시고, 기술에서 식도 정상, 위염, 나중에 결과 해석하다가, 나 역류 증상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 없어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환자들이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저 병은 이상하다. 저 의사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시경 소견 기술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사진 잘 찍으셔야 되고, 잘 기록하셔야 됩니다. 사진 촬영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진만 봐도요,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이 사람이 위내시경이 얼마나 경륜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진을 엉망으로 찍으면 초짜라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사진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찍을 때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렌즈를 이렇게 나중에 우리 안 교수님 강의하면은 알겠지만 버튼 누르면 앞에 렌즈가 깨끗해지거든요. 프레시 기능이 있거든요. 자주 해가지고 환자가 침 삼키고 묻으면 또 깨끗해지고, 깨끗해 아니면 뿌얘지고 시야가 흐려지니까 그거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점액질 나와 있고 분비물 막 나와 있으면 그거 다 씻으셔야 돼요. 식도도 사실은 교과서 보면 이렇게 중부, 상부, 중부, 하부를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그러니까 인사이서에서 몇 센치, 그러니까 앞니에서 몇 센치 요걸로만 하거든요. 그 스코프에 표시 있으니까 10, 20, 30, 40 표시 있으니까 앞니에서 25cm 지점에 뭐가 있다, 이렇게 저는 기술을 하고요. 위도 아까 강의도 나왔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푼더스 바디, 앵글, 필링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름 많으면 그레이트 커베이처고, 주름 없이 핀편함 이쪽에 소만 부고, 그런 거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크기를 어떻게 잴 거냐? 크기는 결국 겸자가 벌렸을 때 6mm에서 8m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겸자 크기가 다양한데 거기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겸자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다물었을 때는 한 3mm 정도 되니까 그걸로 판단하면 되고, 크기도 사실 진짜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의사들마다 너무 다른 것 같고, 위치가 어딘지, 몇 개인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형태, 색조,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30권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병변 진단 이런 책이 한 7권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사진만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날로 먹으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관찰 진단은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찾으시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유명한 시도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보인다고. 안 보면 안 보이는데 열심히 보면 들꽃이 보이죠. 열심히 봐야 됩니다. 조기 위암도 대충 보면 안 보입니다. 아까 3분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5분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초보자들이 내시경 할 때는요, 오래 봐야 됩니다. 오래 보고 또 보고,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분명히 봤는데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을 초보자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바이옵시 하세요. 찜찜하다, 모르겠다, 바이옵시. 무조건 바이옵시. 바이옵시 해서 뭐 염증으로 나오면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바이옵시도 안 했는데 나중에 암 나오면 여러분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에 막 보면 이러면 위험이고 이러면 조기 위암이고, 제가 볼 땐 다 필요 없습니다. 위암 무조건 위험인데, 사진상으로 무조건 위험인데 촉촉검사 해보면 캔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마세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고요. 좁아지면 또 기술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오늘 따로 준비한 내용인데, 자, 삽입법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게 혀 가운데를 두고요, 좌측으로 가는 게 무조건 편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왼쪽으로 돌리면 어려워요. 그냥 무조건 혀 중앙에 놓고, 처음에 혀 중앙에 놓는 게 안 돼. 초보자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혀가 중앙에 안 와. 혀가 12시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춰져.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처음에 요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젖 있잖아요. 목젖 건드리면 그때부터 기침합니다. 목젖 건드리면 안 돼. 처음에 가운데로 가야지 생각하면서 목젖 팍 건드리면 그때부터 기침 팍 하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러면 당황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이씨 이러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목젖 건드리지 말고 무조건 좌측으로 가는 거죠. 좌측으로 가면 이 그림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보컬 코드가 안 보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환자가 이렇게 숨을 크게 쉬면 보이지만 이렇게 쪼그렸고 이러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측면으로 가서 생각을 하고, 이 지점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나가야 될 크리코파린지아 리지예요. 여기를 딱 지나가야 돼요. 아까 목구멍 넘어가는 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포인트 다시 들어가서 이 지점 피리폼 사이누스에서 조금만 에어를 살짝 넣으면 이렇게 리지가 보이거든요. 그때 가운데 지점, 우측으로 가서 가운데 지점으로 탁 가면 넘어갑니다. 이게 딱 식도가 나타나요. 근데 이 지점이요,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극복하는 게 1단계 한 30케이스, 한 10케이스. 여하튼 저는 식도는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봅니다. 자, 딱 이지정신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딱 화면에서 무조건 우측에 길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우측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지정신 딱 들어가면 길이 우측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레이트 커베이처, 대만부의 주름을 쭉 연결시켜서 그 선을 따라가세요. 대만부 선을 따라가면 여기가 지점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제일 어두운 데를 가다. 제일 어두운 데를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왜냐면 딱 들어가면 이쪽에 이제 푼두스하고 어퍼바디가 보일 거잖아요. 우리는 우측에 우리가 가야 될 피링, 엔투리움 피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우측!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초보자들은 여기서 또 막힙니다. 처음에 혀를 가운데 맞추는 거 못해서 제가 항상 트레이닝을 하다가 안 하면 제가 뺐거든요. 주다가 안 하면 뺐거든요. 어디서 뺏기냐면 혀 중앙에 못 맞춰서 뺏기고, 당연히 목 넘어갈 때 뺏기고,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갔는데 방향 못 잡아서 뺏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뺏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검자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두낫 함이잖아요.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해를 주면 안 되니까. 어쨌든 방향 잡는 거 어쨌든 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서요. 이제 쭉 가면, 내려가면 이제 피링이 보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피링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안 지나가죠. 왜? 에어가 빵빵하거든요. 그 사이에 루멘이 들어가서 루멘이 안 보이니까 에어를 막 넣어요. 그러면 위가 빵빵해져요. 위가 빵빵해져. 그럼 내가 넣어도 스쿱을 넣어도 피링에 도달하지를 않아.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석션입니다. 석션을 쫙 해가지고 길이 찾아가지고 내가 피링이 딱 보인다. 그럼 석션을 쫙 하세요. 석션을 쫙 해서 위를 쪼그라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진하면 들어가집니다. 정말 안 되면 배를 눌러도 돼요. 근데 배 누르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여하튼 들어가면 구부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지장 제2부에 가는 거예요. 9부까지는 갔어. 근데 9부에서 이게 왜 디귿자로 꺾여 있잖아요. 디귿자로 꺾여, 아시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디귿자로 꺾여 있는데 이거를 제껴야 돼요.
제끼는 게 안 돼요. 자, 키포인트입니다. 업앵글 걸고 제껴라. 이게 노하우입니다. 업앵글, 이 앵글이 두 개 있는 나중에 우리 안 교수님 강의하실 텐데 업앵글을 걸고 업앵글을 해서 내리면 업앵글을 걸리고 업앵글 걸리면 12장 선단부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위로 꺾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왼손을 제끼는 거예요. 제끼면 앵글이 요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걸렸다가 요렇게 바뀐다고요. 그럼 저절로 12장 제2부가 뿅 나타납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제 강의 스타일 괜찮죠? 네, 네. 엉기고 땡깁니다. 예. 예, 업을 최대로 그려도 되고 환자 상황을 보고 루멘 상황을 보고 제끼고 그래서 안 보이는데 막 제끼고 팍 밀지 마시고 예, 좀 가능한 한 루멘을 보고 이게 키포인트. 자, 그리고 나오면서 본다. 초보자가 세컨드 제2부를 못 찍는 경우가 많아요. 절반 이상 못 찍어요. 근데 찍어야 됩니다. 이 앰플라 못 찍으면 실력 없는 이사. 앰플라 못 찍었는데 앰플라에 거의 병변은 잘 없죠. 근데 앰플라에 혹시 개실도 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벌징되어 있는데 그거 놓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CBD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볼 수는 있어요. 안 찍을 수는 있어요. 못 찍을 수는 있어요. 못 찍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려고 하지는 마시되 그래도 일단 목표는 90%는 본다. 그리고 나오면서 다시 봐야 돼요. 이제 관찰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아까 제가 이지정션하고 피링은 미리 찍고 들어가라고 했지만 관찰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셔틀을 밟아주세요. 밟으면 됩니다. 요즘에 장비가 있어가지고 밟으면 됩니다. 계속 밟으세요. 네, 사진을 많이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흔들린 사진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엔트룸, 앵글 봐야죠. 왜냐하면 여기가 병변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가 조기 위암이 제일 많으니까. 특히나 맹점, 요 부분, 앵글 바로 밑에 요 부분 안 보여. 아까 우리 강의했지만 구부도 피링 바로 뒤쪽에 있는 건 잘 안 보이는데 거기는 병변이 잘 없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스킵하고 어쨌든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잘 놓쳐. 그리고 앵글도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사진 앵글 여러 장 찍으세요. 그리고 앵글도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거기에 병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자 엔트룸을 봤어요. 전정부를 봤어요. 앵글을 봤어요. 여기서 제이턴 하면 다 아시죠?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 정도 공부는 하고 오셨잖아요. 네, 제이턴은 그냥 업앵글을 걸어서 선단부를 J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이턴 그러면 짠 나타나는 게 소만부 대만부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제이턴 하면 이렇게 거꾸로 보이는 거니까. 순서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소만부 찍고 푼두스 카디아 찍고 풀어서 그레이트 커베이드 찍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 강사들마다 강조하는 게 틀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빠짐없이 봐야 된다. 그래서 엔트론 보고 앵글 보고 소만부 보고 푼두스 보고 카디아 보고 제이턴 풀어서 그레이트 커베이처 보고 다시 엔트론으로 들어와서 한 번 더 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거죠. 앵글 보고 제이턴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쭉 제이턴 한 다음에 수급을 좀 당기세요. 수급을 좀 당기면 화면이 확 가까이 와. 제이턴 한 다음에 수급을 약간 뒤로 빼면 확 가까이 온다니까요. 이해하시죠?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카디아. 자, 카디아 볼 때 주의사항 360도 돌려서 본다. 360도 안 돌리면 놓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카디아에 병변이 있는데 360도 안 돌려서 놓치는 거. 돌려야 돼요. 자, 돌리는 거는 그냥 이게 왼팔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왼팔로 돌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져요. 나중에 실습할 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제이턴을 풉니다. 제이턴을 풀고 그레이트 커베이처를 보죠. 그리고 이때 주의사항 공기를 많이 넣는다. 팽팽하게 넣는다. 대신에 구역질 안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넣으면 완전 팍 보미팅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사진 나오겠지만 말로리 바이스 신드롬. 안 돼. 그래서 최대한 폴드가 조금 그레이트 커베이트 폴드가 펴지게 아시잖아요. 그레이트 커베이트는 주름이 많아가서 음식 들어가면 들어갔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 사이에 뭔가 병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찌꺼기 있으면 다 뿌려서 봐라. 씻어서 봐라. 그리고 가능하면 MBI로 봐라. 펜탁스는 아이스캔.
올림푸스는 MBI, 특수 내시경. 옛날에 색소 내시경으로 막 뿌리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버튼 안 하면 다. 이거 한 5천만 원짜리 내시경도 다 있습니다. 이런 기능. 예. 어쨌든 MBI 그 비싼 장비를 샀는데 이걸 왜 안 써? 이 기능 쓰세요. 버튼 하나면 다. 그래서 저는 한번 훑고 나올 때 MBI로 싹 다시 봅니다. 그러면 서프라이즈 할 때가 있거든요. 숨어있는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뭔가 이상하면 까맣게 보입니다. 이 뭐지? 다시 MBI 풀고 보면 정상이야. MBI 딱 누르면 까매.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이 조기암 놓칠 뻔했다. 그리고 끝내고 여기 생략됐는데 이 사이에 사진 50장 찍기 막 찍습니다. 팍 찍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에어 빼고 나온다. 초보자들 또 실수 많이 하는 거. 에어를 안 빼. 그럼 끝나고 엄청 속이 더부룩해. 아프다 그래. 그래서 위내시경 초보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또 하나가 그거예요. 나올 때 에어 빼느냐 안 빼느냐. 근데 여러분들 다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지만 해보면 그 생각이 안 내. 백지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잘 끝냈다. 한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한 내시경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내시경 의사가 될 겁니다. 나오면서 MBI로 다시 한번 애소하고 식도 한번 쫙 훑어주고 복활 코드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데 여하튼 자 시간이 저한테 30분밖에 왜 안 주셨어요. 자 위험 뭐 빨갛고 뭐 벌겋고 삼출액 튀어나오고 뭐 이런 거 무조건 조직검사 해야 되겠죠. 이런데 조직검사 해야 됩니다. 이런 데도 해야 되고 위험 출혈성 위험 에어를 많이 넣으면요 정상 점막이 약간 찢어지면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에어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 얼서 요즘 진짜 많이 없는데 제가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전공이었는데 밤마다 얼서 퍼포레이션으로 수술했거든요. 저는 외과 의사라.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얼서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무조건 바이옵시. 무조건 바이옵시. 바이옵시. 왜? 나는 얼서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 캔서더라. 무조건 바이옵시. 어쨌든 병변은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책 7권 읽으셔야 돼요. 뭔가 볼록하다. 이거는 폴립은 아닌 것 같네. 폴립은 점막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SMT는 서브 점막 가잖아요. 점막가 조직이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SMT가 의심된다 이렇게만 기술하지 마시고 포셉으로 살짝 누르는 사진도 찍고요. 예. 누르면 이게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무브볼 하냐 픽스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쿠션이 있느냐 없느냐 쿠션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쿠션 있으면 뭐 내 아이폼하고 없으면 기스트고 위에서는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 다 기술을 하셔야 돼요. 눌렀는데 움직였다 아니면은 뭐 푹신푹신한 쿠션 사인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다 기술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 처음에 초보자들이 보면 되게 이상해요. 액토픽 판크레아스 정말 드물기는 해요. 뭐 3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데 저 뭐지? 저 이상하다. 액토픽 판크레아스. 책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 사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진단 관찰 기술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보셔야 돼요. 이제 저기 어디 불 꺼주세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안 보여요. 이게 뭔데? 이지 씨. 지금 불 끄고 계속 갈게요. 정말 MBI 보면 이렇게 막 딱 티가 나는데 안 보여. 이게 보일 것 같은데요. 찍어놓은 사진 보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슉슉슉 하다 보면 안 보입니다. 3분 봐야 됩니다. 5분 봐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골드가 찌그러져 있고 이러면 그나마 발견이 돼요. 근데 이런 거 보여도 발견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뭐 얼서 스카네 이러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바이옵시. 이렇게 어드밴스 돼 있는 거는 그나마 진단이 뭐 누가 봐도 뭐 이런 건 위장 조영수를 봐도 알겠죠. 위장 조영수는 없어져야 될 검사지만 뭐 아주 뭐 드물긴 하지만 뭐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뭐 혈관도 갑자기 완전히 뭐 엔조실 수도 있고 뭐 이상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진단할 때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출물 뭐가 묻어 있어. 뭐가 묻어 있어. 묻어 있으면 꼭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 뿌려보면 뭔가 밑에 병변이 짠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가 침이나 뭐 분비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물 뿌려가지고 밑에 하면 꼭 있어. 대장 내시경 하다 보면 뭐 있잖아요. 뿌려보면 있어. 세레이티드 아데노마 있고 플랫한 하이퍼플라스틱 있고 꼭 있어.
저는 내시경 처음 입문하기 전에 뭐 했냐면요. 숨은 그림 찾기 게임 했어요. 그림 2개 나오는 그런 컴퓨터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림 2개 나오는 그림 중에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게임 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도움은 안 됐지만. MBI, 특수내시경. 모르면 눌러봐요. 이게 얼핏 보면 안 보이잖아요. 열심히 보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초급자는 저런 게 안 보입니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찢어집니다. 네. 들어갈 때 이렇게 많이 찢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토를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거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더 재우시거나 아니면 검사 시간을 좀 짧게 하시거나. 왜냐하면 원래 구역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네. 자, 식도 병변이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경각심을 위해서 자꾸 보여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네, 찢어지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이아트로제닉 말로리 바이스죠. 네, 구토하다가 근데 구토 진짜 조금 했는데도 확 찢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하게 확 했는데도 안 찢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캔서를 쭉 보여드릴 건데요. 다 제가 진단한 캔서거든요. 제가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몇 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와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소파잘 캔서 나오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도는 그냥 확 지나가고 확 나오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이게 정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식도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병변이거든요. 당연히 뭐 좀 빨개져 있겠지. 뭐 내가 나오다 긁었겠지. 뭐 내시경 때문에 자극돼서 좀 빨개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캔서입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지만 안 심한 경우도 많은 거죠. 이러한 꽤 많이 있었어요. 자, 초초위삽이라고요. 제가 2010년도에 위내시경을 입문하고 나서 대한대장문학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대장문학회에 칼럼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초보자에 의한 위내시경 삽입법.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 초초대삽도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초보자에 의한 대장내시경 삽입법도 있고요. 중중대삽도 있습니다. 중급자에 의한 중급자를 위한 대장내시경 삽입법. 제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는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불 켜주세요. 모든 케이스를 다 분석했거든요. 제가 골프를 싱글을 치는데 1년 만에 싱글에 도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복귀였어요. 저는 18홀 돌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홀에 1번 홀에서 잡았던 클럽을 다 기억해가지고 분석해서 내가 7번 클럽을 몇 번 잡았는데 온그린을 몇 번 했는지 다 분석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위내시경 하려면 다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초위삽을 보시면 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조직검사 그래프도 있고 인설션 삽입 그래프도 있고 관찰법 그래프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왜냐하면 저의 보세요. 보시고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거든요. 시간 관계상 어쨌든 하나하나 제가 그 500케이스 될 때까지 위내시경을 다 분석하면서 내렸던 생각들, 결론들 이런 것들은 앞에 처음에 드렸던 자료는 제가 자료에서 발췌한 거고요. 이제 이런 자료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김상진 총무한테 아까 환자 케이스 사진은 빼고 이 자료는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아까 촬영 몇 장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지만 8장뿐만 아니라 뭐 25장 찍으라고 돼 있고 저는 아까 100장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찍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5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30분 안에 안 끝나네요. 죄송합니다.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1번, 놓치지 말고 확실히 봐라.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잘 봐야 되고요. 놓치지 않겠다는, 맹점 없이 보겠다는, 잘 보셔야 됩니다. 관찰이 중요하다. 제가 오늘 강의는 제가 관찰이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위내시경 인설션 여러분들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의지만 있으시면 오늘 실습만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찰입니다. 관찰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놓치면 안 됩니다. 3번째, 급하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이 잘하는 실수, 급하죠. 빨리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특히 대장내시경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급하면 사고 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한발 후퇴. 3분, 5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기다려야 됩니다.
밀리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급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이 실력이다. 사진 잘 찍으셔야 돼요. 사진 빠짐없이 찍어야 돼요. 무조건 8컷은 찍어야 됩니다. 앵글 잘 빠뜨려요. 푼도스 잘 빠뜨립니다. 실력 없어도 제2부, 그러니까 2부, 도널 세컨드 포션 잘 놓치거든요. 마지막, 공부하고 공부해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조기 위암, 요 조기 위암 소견 있잖아요. 이게 1시간짜리 강의잖아요. 사진 다 보여주면서 이게 클러빙이고, 이게 뭐, 요거 1시간 동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 7권 읽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위내시경 소견이 저런 거 있다는 거 모르시면 위내시경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집필한 책이고요. 다음에 저희 병원 오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